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뭘로 넘어왔죠? 우주, 별로 넘어왔습니다. 자, 재밌는 거. 1단원은 뭐였죠? 1단원 지질, 그쵸, 고체지구였죠. 2단원은 뭐였죠? 대기해양이라고 하는 유체지구였죠. 3단원이 바로 우주, 천체인데 이 3단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지훈 선생님, 우리 1타라고 이제 모두 다 얘기를 하는 오지훈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뭐 정확한 요일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은 월목에 지질을 1강으로 올려. 그러면은 화금의 천체 1강에 올라와요. 무슨 뜻일까요? 지질과 대기 해양까지 그래도 한 호흡이면 우주는 어떻다? 아예 별개의 학문이다. 실제로 전공으로 들어가도 천문학 교수님 따로 계시고, 대기 해양 교수님 따로 계시고, 지질 교수님 따로 계시고, 그래요. 아예 다른 과목이고 다른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공부할 때 좀 더 편안할 것 같고요. 바꿔 말씀드리면 앞에까지 지금 다 끝나서 영상 올라가고 있죠. 그것들을 챙겨보시면서 호흡을 한번 끊어야 되고, 다시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내용까지 명확한 상위권, 명확한 중위권, 명확한 하위권이 있기 때문에 그 떡져 있는 허들을 넘을수록 여러분의 등급은 2개씩 올라갈 수 있다.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두 종류예요. 아예 포기해서 이 문제 그냥 안 푸는 사람들이거나 진짜 명확하게 풀어서 넘기는 사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본인을 변별하는 사람이죠. 실수해가지고. 실수 안 하게 상위권은 조심하셔야 되고, 하위권, 중위권 분들은 이 허들 넘기 진짜 고통스러울 거거든요. 근데 그거 넘으면 등급이 2개씩 올라간다. 내신에서는. 모의고사에서도 쭉 하나씩은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킬러로 보통 나오니까. 그런 마인드로 약간은 한 호흡 정리해 주시고, 천체, 새로운 호흡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희 시험 범위 나왔나요? 시험 범위는 제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9강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그거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어차피 양심 없는 사람이 된 김에 우주론까지 가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여기 어딘가에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별의 특성 갈 텐데, 아니요, 완전 해양부터 나중에 다 공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별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별을 어떻게 보죠? 별을 어떻게 연구하죠? 뭘로 봐요? 그쵸? 근데 망원경이 없던 시절에는 맨눈으로 봤을 거고, 망원경이 생긴 망원경으로 봤을 거고, 요즘은 망원경이 컴퓨터 연결해서 컴퓨터 분석 같은 것도 하겠죠. 그래서 이 별 관측은 바로 뭘 통해서 하냐? 당연히 빛으로 하는 건데, 여기 뭐라 써있죠? 광 관측이 아니고 무슨 관측? 분광 관측이라고 되어 있죠. 분이 무슨 분자게요? 나눌 분자예요. 빛을 나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스펙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광 관측, 우리가 별을 관측한다는 건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스펙트럼이 뭡니까? 한 번쯤 보셨을 이거. 프리즘. 그죠? 그래서 화이트 라이트, 그러니까 백색 광이죠. 디스퍼전, 분산이 일어나는데, 이 사실은 프리즘 말이 거창하지만 유리 조각이죠. 그래서 물리하시는 분들은 좀 더 듣기 편할 텐데, 유리를 한번 거치거나 뭐 매질이 바뀔 때마다 굴절율에 따라서 이게 파장이 조금씩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분명 유리 나는 하얀색으로 생각했지만 뚜뚜 굴절되니까 어때요? 레드, 오렌지, 옐로, 그린, 블루, 인디고, 바이올렛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하면 이제 꼭 이제 힙합 좋아하는 분들은 인디고, we just go 하시는데, 여러분 인디고는 짙은 녹색, 짙은 그 남색이란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루마 피아니스트 아시죠? 이루마 선생님의 인디고라는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공부할 때 한 번쯤 들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굉장히 미술 시간에 나 한 피카소 좀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색깔을 이것저것 섞으면서 어떤 특정 색깔을 만들다 보면 무슨 색이 나오죠? 검은색이 나옵니다. 검은색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색의 삼원색인 거고, 빛의 삼원색은 뭐죠? 레드, 그린, 블루, RGB라고 하는, 그래서 빨간색과 그린, 초록색과 블루, 파란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온다? 오히려 화이트 라이트, 백색 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형광등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사실 프리즘으로 갖다 때리면 뭐가 나온다? 무지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 하얀색인 것 같은데 유리를 갖다 댔더니, 프리즘을 갖다 댔더니 어떻게 돼요? 와우, 무지개가 만들어지더라. 딱 봐도 뭔가 연구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망원경이 발달해서 망원경으로 빛을 모은 다음에 별빛을, 걔도 마찬가지로 프리즘 때리는 생각은 누군가 했겠지. 그래서 해가지고 때려보니까 별빛도 와우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배울 거거든요. 별빛이 조금 이제 고도로 발달한 기구로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어떤 스펙트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 단원 공부할 때 중요한 건 아예 새로운 학문의 시작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파편적인 지식 전달을 제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다 쌓아 놓으시라고. 영상 올려드리는 이유는 뭐라고? 여러 번 보면서 내가 빠져있는 부분 알아서 채우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열 전달 방법 3가지 제가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죠?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딥한 설명은 뭐 지금 할 수는 없고요. 전도, 대류, 복사 3가지의 열 전달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체 단원에서 우리가 집중되는 건 바로 뭐라 그랬죠? 바로 복사입니다. 복사.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복사가 왜 천체 단원에서 중요해지냐?
심플하게 우주 공간에는 매질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물질을 전달할 수 있는, 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친구가 우주 공간에는 없습니다. 전도 같은 경우는 옆에서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드르륵 열 전달하는 거고, 대류 같은 경우는 대기나 해양의 입자들이 지들이 직접 가가지고 열 전달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어떤 고체도 없고 액체도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주는 직접 열이나 에너지가 슝 가는 복사 과정으로 모든 천체가 에너지를 전달한다 봐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복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이 복사라는 건 결국엔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냐? 바로 전자기파, 빛이라는 친구를 전달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 전자기파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우리가 불 좀 꺼줄래? 딱 이러지. 전자기파 좀 꺼줄래? 이러는 변태는 없죠? 근데 사실은 둘이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같은 말이에요.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요건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주셔야 돼. 우리가 아무리 물리 선택자가 아니더라도 요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가로축 나왔습니다. 파장이 오른쪽으로 가면 길어지게 세팅을 한 거고요. 파장이 길어진다는 게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죠. 그럼 진동수는 감소하는 거고요. 에너지는 이게 셀까 이게 셀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세겠죠. 그래서 진동수랑 에너지를 비례합니다. 그거는 뭐 물리 시간에 공부하시고. 그래서 우측으로 가면 파장은 길어지고 진동수는 감소하고 에너지는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축이 있을 때, 여기에다 전자기파라는 친구를 세분화해서, 빛이라는 친구를 세분화해서 올리면 감마선, X선,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그 X선 방사능이에요. 감마선 이런 거는 굉장히 에너지가 세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전파 이런 순서로 간다. 뭐 물리 시간이 아니니까 딥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외워줘야 되는 게 딱 세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가시광선과 자외선, 적외선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 오케이? 이거는 오지훈 쌤도 외우라고 합니다. 그죠? 가시광선의 파장의 색깔이, 짧은 파장이 무슨 색깔? 보라색. 긴 쪽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자색부터 적색으로 가는데, 이 보라색이 파장이 얼마다? 0.4 마이크로미터. 적색이 0.7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이걸 단위 변환을 하면은 400나노미터로 줄 때도 있고 700나노미터로 줄 때도 있어요. 뭔 얘기냐? 1미터는 몇 센치죠? 100cm죠. 그것처럼 미터랑 센티미터 단위 변환하듯 마이크로미터랑 나노미터 단위를 그냥 변환하면 된다. 여기에 대한 게 좀 궁금하시면은 이 그 SI 단위계 요거 참고해서 그냥 변환 한번 해보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외워. 자, 가시광선 짧은 파장은 무슨 색? 자색, 보라색. 긴 쪽은 적색, 빨간색. 자색 파장 얼마? 0.4 마이크로미터, 400나노미터. 긴 쪽 뭐? 0.7 마이크로미터, 700나노미터. 제가 카메라 꺼지면 좀 더 잘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적으로 알려드릴 수 없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 미치겠지.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줍니다. 자, 자색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간 뭐예요? 자외선입니다. 그럼 자외선 파장이 가시광선보다 길까 짧을까? 짧죠. 왼쪽으로 나가니까 짧아지는 거죠. 에너지는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에너지를 막으려고 뭘 쓰죠?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죠. 적외선은 어디로 나갑니까? 오른쪽으로 나가죠. 파장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적외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적외선 살균 소독기 같은 데 쓰지. 그렇죠? 자외선 소독 살균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세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갈 건데, 자, 그래서 복사라는 거는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전자기파라고 하는 친구들을 방출해서 얘네들 직접 받는 어떤 에너지 전달 방식인데, 여기서 한 번쯤 과학 좋아하는 분들이면 들어봤을 거고 대부분은 처음 들어볼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흑체 복사라는 친구. 이 흑체 복사라는 친구는 벌써부터 웃음을 참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기는데, 자, 블랙 바디, 어떤 인종차별적 발언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블랙 바디를 번역한 게 흑체예요. 검은색 몸이다라는 뜻이에요. 웃지 마세요. 웃으면 위험합니다, 요즘. 네. 그래서 흑체라는 친구가 뭐냐? 가상의 물질인데, 자, 구성 물질과 관계없이 이 가상의 물질은 뭐에서만 특징이 결정된다? 온도라는 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꼭 아셔야 돼. 그래서 흑체가 뭐냐면 그냥 연구의 편의함을 위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상정한 건데, 뭐냐면은 이렇게 구체로 된 어떤 흑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에너지를 만약에 100을 줬어요. 그럼 에너지를 얘가 100을 받아. 가만히 두잖아요. 이 100 받아먹은 거를 다시 방출합니다. 요게 흑체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이런 물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에너지 100 주면 100 다 안 먹고요. 에너지 100을 그냥 다 방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물리 뒷단원에 가면은 어떤 그 송전 시스템을 배울 거거든요. 그 전기를 보내는. 대부분 어디로 가냐 계산해 보면은 그 전선 있잖아요. 전선에서 다 손실됩니다. 열 에너지로. 진짜 허무할 정도로 많은 에너지가 손실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 흡수하고 100% 방출하는 시스템은 없다. 하지만 재밌는 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별은 거의 흑체랑 다를 바 없이 행동하더라 라는 거죠. 사실 천문학이 좀 십상남자의 과목이긴 해요. 그래서 당연히 100백이 아니에요, 실제 별도. 근데 그냥 100백이라고 퉁치자라고 풉니다. 예를 들면 은하 전체 질량을 구합니다. 이거 태양 질량 2000개 날리면 계산이 좀 깔끔할 것 같은데? 날립니다.
방금 태양 2000개 타노스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금 상남자의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약간의 오차 무시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모든 별은 뭐다? 흑체다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진행할게요. 재밌는 건 이 흑체라는 친구는 온도에 의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데, 자,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외워야 됩니다. 외워질 거예요. 안 외우면 미리 경고하는데 문제 못 풉니다. 아시겠죠? 지금 들으세요.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랑 이런 친구가 온도가 높아지면 같이 커진대. 자, 이 얘기가 뭐냐? 자, 이제 혹시 실명이 영상에 들어가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실명이 혹시 들어가도 되나요? 네, 그럼 조금 빌리겠습니다. 자, 둘이 지금 그 준이랑 동민이가 있는데 덩치 차이가 실제로 좀 있잖아요. 이 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둘 별이 누가 진짜 센지는 좀 우리가 따져보고 싶은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1m 1m 잘라가지고 1제곱미터의 면적이 있어요. 그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 준이 별은 굉장히 세. 근데 덩치가 작죠. 그러면 사실은 진짜 내는 에너지량은 좀 작을 수 있겠죠. 동민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1m 1m 잘라가지고 에너지를 꺼냈는데 조금 작아. 근데 덩치가 좀 더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실제 에너지는 더 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진짜 센 녀석이냐라는 거죠.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평한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단위 면적, 단위 시간, 당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 예를 들면 준이별에 날아가요. 준이별에 날아가서 1m, 1m를 자를 거예요. 오케이? 이게 단위 면적이에요. 1제곱미터를 자르고 거기서 단위 시간당은 뭐냐면 1초입니다. 1초 동안 나온 에너지만 딸깍 재서 그 에너지를 재요. 이번에는 다시 우주선을 타고 동민변으로 날아가요. 똑같이 1m, 1m 단위 면적을 잘라요. 1제곱미터죠. 평방미터. 그 다음에 단위 시간 1초를 딸깍 하면서 나온 에너지를 재요. 그 두 개만 비교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야 공평한 비교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단위 면적은 쌤, 그래, 이해를 하겠어요. like, 압력과 힘의 차이 같은 거죠. 그지? 힘은 모든 면적에 다 주는 힘인데, 압력은 사실은 면적으로 나눠주잖아요, 식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미는 힘은 세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큰 데미지가 안 갈 수 있지만, 제가 송곳으로 만약에 찌른다면 매우 아프겠죠. 이게 힘과 압력의 차이잖아. 그것처럼 공평한 경쟁을 위해서 면적을 통일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단위 면적, 선생님 오케이 이해했어요. 단위 시간은 왜 그러냐? 우리가 별 단어는 후반부에 배울 건데, 별은 진화를 하고 나이가 먹습니다. 예를 들어 20살짜리 준이 별이랑 80살짜리 준이 별이 있을 때 누가 더 에너지가 셀까요? 당연히 20살짜리, 일명 통합과학 하신 분들이 말 텐데 주계열성이라고 불리는 그 친구들은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주계열성 진짜 말 그대로 메인이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에너지가 제일 세요. 그러니까 같은 별일지라도 같은 면적을 잘랐을 때 매 시간 나는 에너지가 어떻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통일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이란 말은 뭐다? 내가 날아가서 1m, 1m 자른 그 면적에서 딸깍 했을 때 나오는 그 에너지량을 재겠다는 거야. 그래야 찐 비교가 된다는 거지. 그 에너지량이 근데 언제 커진다? 표면 온도가 높을 때 같이 커진다. 근데 납득되지 않아요? 표면 온도가 높으면 1m, 1m 잘라서 1초 재낼 때 나오는 에너지가 높겠지. 재밌는 건 이거 중요해. 이걸 지금 들으셔야 돼. 자, 준이별은 3000켈빈이라는 온도고요. 동민별은 6000켈빈이라는 별이에요. 날아가서 각각 1m 자르고 딸깍해서 에너지를 잴 수 있겠지. 그러면 표면 온도 몇 배 차이? 동민별이 2배 높죠. 그럼 에너지 몇 배 나올까? 2배 더 클 것 같지? 그게 아니고 수학자들 계산, 과학자들 계산해봤을 때 얼마? 4제곱에 비례한다. 16배 크다는 거예요. 요걸 외우셔야 돼. 요거를 꼭 아셔야 돼.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후반부에 설명드릴게. 그래서 표면 온도가 2배 차이 나면 에너지량이 실제로 2배 차이 날 것 같지만 얼마 차이 난다? 이게 4제곱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16배가 더 크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 수준에서는 요것만 아시면 돼. 삼각김밥 아닙니다. 시그마라는 기호고요. 얘는 우리가 뒤에서 바로 할 건데 엄청 요런 친구예요. 당연히 외워야 될까요? 당연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관계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라는 친구는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면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바로 뒤에 지금 이어서 설명드릴게. 자, 흑체라는 친구에 대한 정의를 수능 특강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두 번째는 연속 스펙트럼을 방출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말이 어렵죠?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건 우르르르 무지개 나와요 이 뜻이에요. 자, 무지개 나온다. 이것도 후반부에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 세기의 변화가 흑체 복사라는 친구는 뭘 따른다? 플랑크 곡선이라는 거 따른대. 자, 플랑크가 혹시 뭔지 들어본 사람? 그렇죠, 막스 플랑크. 플랑크 상수 들어봤나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변태인가 봐요. 한 게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네. 자, 플랑크 곡선은 뭐냐면 흑체가 방출하는 그러니까 별이 방출하는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냈다. 뭔 얘기냐? 지금 새로운 그래프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X축, Y축 단위 봐야죠. X축에 뭐가 있죠? 파장이 올라가 있고, Y축에 뭐가 있죠?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세기가 있는데, 지금 6000이라 써있는 요 그래프 먼저 볼게요. 6000켈빈짜리. 6000켈빈의 표면 온도를 가진 거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냐면 태양입니다. 이제부터 태양에 관련된 모든 물리량이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지치지 않고 여러 번 수차례 언급할 건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왜? 1기압 얼마? 1013 헥토파스칼. 표층 염분 평균값 얼마? 35 PSU. 서태평양, 동태평양, 엘니뇨 라니냐 따질 때 중앙태평양 위도 경도 얼마? 150도 웨스트. 그걸 알아야 우리가 대화가 통했죠. 우주, 이 광활한 우주에서 기준이 누군데? 태양이잖아요. 태양 안 외우고 어떻게 하실 건데? 길을 못 찾을 텐데. 그렇죠? 태양에 대한 모든 물리량 지금 당연히 노란색 G2 절대등급 모든 거 안 들어올 거예요.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근데 지금 외우실 거는 태양의 표면 온도 얼마다? 대충 6000이다. 잘 조금 더 머리 여유가 있는 분들은 5800 정도까지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6000 켈빈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때 이 친구를 한번 파장에 따라서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오는지 그려본 거예요. 뭐 재면 되잖아. 예를 들면 자외선 영역에서는 이만큼 에너지. 이만큼. 파장 좀 길어지니까 좀 많이 들어와. 그러다가 가시광선 때 들어오니까 어때요? 더 많이 들어오고. 약 0.5 마이크로미터 파장에서 제일 센 에너지가 들어오고. 점점 이제 에너지가 오히려 감소하죠. 적외선은 확실히 좀 에너지가 덜 들어와. 안 들어오진 않지만 좀 덜 들어오죠. 괜찮지? 지금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은 표면 온도 6000 켈빈짜리 태양이 내는 전체 에너지량, 당연히 전체가 아니고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이겠죠. 태양의 나라가 1m, 1m 잘라 딸깍 했을 때 나오는 그 에너지량이 궁금하면 이 그래프에 어디를 구하면 돼요?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왜냐면 이 파장에서 이만큼, 이 파장에서 이만큼, 이 파장에서 이만큼. 이거 다 더하면 사실 면적이잖아. 이게 뭡니까? 이 노란색에서 써있는 거 말이 굉장히 어렵게 써있지만 말이 너무 어려워. 우리가 궁금한 특정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궁금해. 물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이에요. 그 에너지가 궁금할 때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그 그래프에 뭘 구하면 되죠? 면적 구하면 되죠. 그게 뭐예요? AKA, as known as 적분이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 열심히 적분하는 겁니다. 이럴 때 써먹는 거야. 근데 그 적분을 누가 해줬죠? 수학자랑 과학자가 해줬습니다. 뭐가 나오는 거죠? 적분하면? 시그마 t의 4제곱이 나옵니다. 그죠? 그니까 교통정리 해드리는 건데 선생님 저는 아까 영상을 다시 보고 왔는데도요.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그래 1m, 1m 자르고요. 딸깍 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량이 시그마 t의 4제곱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질문은요. 플랑크 곡선이 탐구를 하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플랑크 곡선을 적분했더니 이게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여러분이 그게 궁금한 수준 내에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과학탐구 발표 대회를 하셔야 됩니다. 교통정리 해드리는 거예요. 지원 수준에서는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안 물어봐요. 중요한 건 뭐다? 표면 온도가 2배 차이 나면 실제로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방출한 에너지량은 얼마 차이 난다? 2의 4제곱 16배 차이 난다. 재밌는 건 이제 이 비교도 해야지. 근데 그거는 같은 면적을 뗀 거잖아요. 둘의 별에. 실제 에너지를 비교하고 싶으면 뭘 고려해줘야 돼요? 실제 사이즈를 고려해줘야 되지. 별의 표면적을 고려해줘야 되죠. 별은 우리가 흑체, 구체로 가정했잖아요. 그럼 별의 표면적, 구의 표면적 어떻게 구해? 4파이 R제곱이죠. 그러면은 내가 진짜 이 김준별이 내는 전체 에너지가 궁금하면 시그마 T 4제곱에 4파이 R제곱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찐 에너지량이 나오겠지. 그걸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 광도, 루미너시티라고 하고요. 그 광도라는 값을 구했을 때 걔를 절대 등급이라는 걸로 환산해주는 어떤 수식이 있습니다. 하면은 절대 등급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더 탐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6000 켈빈보다 5000 켈빈 그래프는 면적이 어떨까?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방출한 에너지는 더 작을 거라서 면적은 작겠죠. 실제로 5000 보니까 어때요? 조금 그래프가 작습니다. Y축 높이가. 면적도 좀 좁죠. 4000 가니까 어때요? 더 좁죠. 3000 가니까 어때요? 더 좁죠. 비교해볼까? 김준별 3000 켈빈, 신동민별 6000 켈빈. 표면 온도 몇 배 차이 나죠? 2배 차이 납니다. 그럼 에너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나오는 에너지 차이는 얼마? 2배 아니라 16배죠. 면적 보세요. 3000 켈빈 납작 붙어 있고 6000 켈빈 크죠? 대충 16배 되지 않을까요? 그죠? 수학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그치? 또 재밌는 거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과이기 때문에 이런 좀 변태 같은 마인드가 들지 않나요? 제일 높은 지점의 특징이 뭔가 있지 않을까? 자, 6000 켈빈에서 제일 높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여기의 파장을 읽어보면 어디예요? 대충 색깔이 하늘색과 초록색 사이 어딘가죠? 오케이? 5000 켈빈 보면은 여기로 좀 오른쪽으로 왔죠? 어디냐면 대충 초록색과 노란색 사이 오른쪽으로 왔어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파장이 어떠셨어요? 길어졌죠. 반비례한. 4000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황색과 빨간색 사이 더 길어졌지. 3000 갔더니 아예 적외선 영역으로 빠졌지. 표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 파장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이동, 즉 길어지고 있죠. 온도가 낮아지니까 오히려 파장은 길어지고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파장은 짧아지겠죠. 왔다 갔다. 둘이 반비례 관계다.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온도가 높아지면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감소한다. 이거를 항상 여러분 입으로 말해야 된다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량을 E는 시그마 T 4제곱 하는 거고요. 최대 에너지 방출하는 파장은 짧아져를 람다 맥스
T의 반비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좀 편안합니까? 편안해요 조금? 여러분 이과의 소질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써야 되는 걸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에 편안함을 좀 느끼셔야 돼요. 됐죠?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적분으로 한번 느끼게 해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까? 자, 잘 보세요. 여기 최대 지점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으면 이 분홍색 그래프 그려지는 거 보여요? 그럼 이거 사실 무슨 그래프죠? 유리함수 아닙니까? 즉 y는 ax꼴 아닙니까? 그럼 y축에 해당하는 에너지 넣고 람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t 넣으면 람다는 t분의 1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비례한다라는 거, 에너지량이 비례한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도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면적 같은 경우는 실제 보시면은 6000 켈빈 면적이 제일 높고 5000, 4000, 3000을 하면 줄어들고 람다 맥스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짧은 친구일수록 굉장히 온도가 높다. 그래서 두 개에 반비례한다는 이 두 가지 꼭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별의 색깔이랑 표면 온도가 이런 관련을 띈다라는 건데, 자 볼게요. 자 실제로 지금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파란색부터 붉은색으로 갈 때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겠죠. 표면 온도는 오히려 낮아진다. 한 번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스레인지 불 켜면 무슨 색깔이죠? 파란 색깔이죠. 그거는 온도가 어떤 거죠? 오히려 그 우리 생일 파티 할 때 부는 성냥이라던가 그 라이터 색깔은 빨간색이잖아요. 걔보다 파란색이라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표면 온도가 높은 거예요. 왜 그런지를 지금 설명드립니다. 지구과학에서 왜 그런지 설명드립니다. 자, 다시 파란색 온도가 어떻다? 높다. 빨간색은 어떻다? 낮다. 이거를 머릿속에 일단 넣어놓고 가시는 게 편해.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 플랑크 곡선으로 설명합니다. 자, 볼게요. 자, 13000 켈빈이라는 표면 온도를 가진 고온의 별이 있어요. 걔를 플랑크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우리 가시광선 파장 때 어디? 0.4 마이크로미터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외워줘야 돼. 원래 문제에서는 이게 빠져있다는 거예요. 여기겠지.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 플랑크 곡선 이렇게 그려지지만 우리는 어디밖에 못 봐요? 어차피 가시광선밖에 못 봐. 여기에 에너지 알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을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에너지량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아요? 푸른색 쪽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에너지가 높은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푸르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플랑크 곡선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 4000 켈빈 정도의 조금 표면 온도가 낮은 4000 켈빈 낮은 거예요. 네, 낮은 별이 있을 때 이 친구의 플랑크 곡선 이렇게 그려집니다. 확실히 람다 맥스,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람다 맥스 값이 어때요? 조금 더 길어졌죠. 우측으로 치우쳤죠. 근데 이때 봤을 때 사실은 플랑크 곡선 전 파장 나오지만 우리가 보는 파장 때는 어디다? 가시광선. 어디부터 어디? 0.4 마이크로미터에서 0.7 마이크로미터. 힘내! 정신 차려.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죠. 그럼 이렇게 들어올 때 뭐가 더 많이 들어오죠, 우리 눈에? 붉은색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도 낮은 친구를 뭐라 인식한다? 붉다라고 인식합니다. 정리하면 고온의 별은 우리가 이제부터 아니야, 반대로 생각하자. 망원경을 들이밀었어요. 별빛이 푸른색이야. 무슨 어떤 별인 거죠? 겁나 뜨거운 별인 겁니다. 망원경을 들이밀었습니다. 노랗거나 붉은색 별이에요. 어떻다는 거죠? 표면도가 낮은 별이라는 거 감정이입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치면 뒤쪽에 기억 풀리고 니은 풀리는데 디귿 안 풀려. 그럴 바에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아깝잖아. 다른 과목 공부하지. 차라리 그걸로. 할 거면 확실하게 하시라는 거야. 오늘의 마지막 내용. 갑자기 또 뜬금없이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흑체의 정의가 뭐였죠? 연속 스펙트럼을 방출하는 게 바로 흑체의 정의였어. 바로 레인보우가 나온다 했잖아요. 이 스펙트럼의 종류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스펙트럼, 중학교 과학이나 고등학교 과학에 한 번쯤 통합과학에서 배우셨을 내용이 다시 등장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원 수준에서 모르면 문제 못 풉니다. 특히 나오면 3점 같은 걸로 나와요. 낑겨서 나와요, 3점에. 자, 처음에 연속 스펙트럼 보겠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뭐냐면 고온 고밀도, 굉장히 온도가 높고 빽빽한 광원에서 빛이 오는 걸 어떻게? 유리 조각인 프리즘을 들이밀면 어떻게 나온다? 와우! 무지개가 나온다. 자, 오늘 수업 잘 들었는지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파장은 왼쪽으로 가면 길어져요? 오른쪽으로 가면 길어져요? 왼쪽으로 가면. 왜? 적색이 긴 파장, 파란색이 짧은 파장. 온도는 어디로 가면 높아져요? 오른쪽. 푸른색이 높은 온도, 빨간색이 낮은 온도. 됐지? 좀 정리되죠? 이 상태일 때 우리 감정이입을 해야죠. 이 광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바로 별의 역할을 하는 거죠. 별은 다른 말로 항성이에요. 항성은 항상 항자에 별성자를 써서 항상 스스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빛을 내는 거고요. 지구, 수금지와 목토 이런 애들은 행성이죠. 움직일 행자를 써가지고 항성주의를 공전하는 친구예요. 항과 행, 한 글자 차이지만 완전 다른 친구들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뭐 지구과학 선택자들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별은 우리가 뭐로 가정했죠? 흑체라고 가정했어. 흑체의 정의가 뭐였죠?
연속 스펙트럼을 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별을 보면 그럼 다 뭘로 나와야 돼요?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골 때리는 게 봤더니만 오 마이 갓, 구멍이 송송 뚫려 있더라.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바로 그 별과 우리 눈 사이에 뭐가 있냐면 별의 대기가 있어요. 그 흑체를 둘러싸고 있는 별의 대기가 있잖아요. 그 대기가 속속속속 그 파장대를 빼먹으면 도달하는 거에는 그 빼먹힌 채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사실은 이 빼먹힌 친구들이 우리가 실험실에서 강제로 그 기체를 데펴가지고 어떤 기체는 이 정도 파장을 내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조사하면 지문처럼 나옵니다. 그거랑 같이 비교해보면 사실 퍼즐 맞추듯이 어떤 천체에 어떤 그 원소가 그 대기를 구성하는지 역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하도 이해를 못해서 제가 비유를 갖고 왔습니다. 이 노란색이 비유인데, 자 혹시 저 여기 형목이 참여해도 되나요? 이름 들어가도 되나요? 혹시 들어가도 돼요? 네, 준서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모둠초밥을 주문했습니다. 저희 준서에게 모둠초밥을 주문했어요. 그럼 뭐 광어회도 있고 계란초밥도 있고 막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분명히 주문을 잘 했는데 제가 딱 받아보니까 계란초밥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평소에 동민이가 본인이 계란초밥을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분명히 모둠초밥을 시켰는데 계란초밥이 빠져있다 이거지. 모둠초밥은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연속 스펙트럼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봤더니 계란초밥을 누가 먹었는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 말은 혹시 준서 계란초밥 빼먹고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근데 저 흑체라는 별은 아니요, 저는 모든 스펙트럼 다 나온 연속 스펙트럼 전 다 만들어요. 저긴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종업원 3명 중에 1명이 범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먹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배부른 상태를 만듭니다. 이 사람 셋을 회전 초밥집에 데려가서 먹고 싶은 것 양껏 너가 골라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부른 종업원을 만드는 거예요. 고운의 실험실 기체를 만드는 건데 실험실에서 강제로 먹여가지고 배부른 상태를 만듭니다. 화학하시는 분들이면 좀 더 편하게 들릴 텐데 여기서 말하는 저온의 기체라는 거는 배고픈 기체라고 제가 비유를 했어요. 배고픈 종업원. 뭐냐면 바닥 상태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에너지를 가하면 들뜬 상태로 올라갈 친구들. 그래서 고온의 기체, 즉 들뜬 상태로 올라간 배부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두면은 뱉어내겠죠. 그지? 그래서 이 친구들을 먹여요. 이 김준 배 뿌릉 나온 거 봐. 딱 봐도 이 녀석이 뭔 것 같아. 배를 개 때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먹은 걸 뱉어내겠지? 우와! 뱉어냈습니다. 광어회 초밥이었습니다. 이 사람 범인이 아니었죠.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 뒤에 신동민 겁나 때립니다. 나왔더니 연어회 초밥이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유적도 아니에요. 그 뒤에 김용무 배를 때립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계란초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범인은 누구죠? 형목이라는 거지. 이 말 이해돼요? 뭔 얘기냐면 원소 종류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음식이 있듯이 자기가 흡수하는 그 흡수선의 위치랑 개수가 지문 마냥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이걸 어떻게 아는 거냐면 실험실에서 강제로 고온의 기체를 만들어요. 그치? 열을 막 주고 에너지를 주면 애가 들뜬 상태로 올라가잖아요. 걔를 가만히 두면 애가 안정 상태로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방출하는 특정 선과 선의 개수랑 선의 파장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수소, 헬륨, 리튬 막 다 해가지고 분석해 놓으면 되겠죠? 근데 그다음 그 상태로 우리가 그걸 안다라고 가정하고 별을 관측합니다. 딱 봤는데 원래는 우리가 뭐가 올 거라고 예상했죠? 흑체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근데 우리가 받아본 결과는 뭐예요? 빠져있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 빠져있는 거를 알고 있는 이 친구들과 퍼즐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이 저온의 기체라는 거는 별의 대기에 있는 저온의 기체고요. 이 친구들이 뭘 뺏어 먹었는지는 사실 이 흡수선 스펙트럼과 이 방출선 스펙트럼의 파장대와 개수 비교를 통해서 반대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우리가 빛을 봐요. 망원경으로 들이밀어. 분광 관측을 쫙 해. 그것만으로도 지금 내가 망원경을 들이민 그 별의 대기가 어떤 원소로 구성됐는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 하나 해결해드리면은 이런 거 이제 빈칸으로 가려져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뭐 이게 이런 거 가려져가지고. 근데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선생님 도대체 얘가 별이랑 같이 있는데 얘가 뜨거운 기체지 왜 얘가 저온의 기체예요?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와.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흑체 뜨거워요? 차가워요? 흑체 겁나 뜨겁겠죠? 거기에 얹어져 있는 대기는 걔에 비해서는 저온이라는 거예요. 그치? 저온의 기체고 걔는 언제나 에너지를 얻어먹을 준비가 돼 있는 친구고 얘는 강제로 우리가 데펴가지고 고온의 상태를 만들어서 어떤 파장대의 흡수선과 몇 개를 뱉어내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실제로 별의 대기 분석을 이렇게 별마다 해보면은 이건 좀 외워줘야 돼. 별에 별표 3개 박혀 있는데 외워질 거예요. 그리고 외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소, 헬륨, 제일 기본적인 1번, 2번 원소죠.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런지는 우주론을 배우면 압니다. 왜 수소랑 헬륨이 겁나 많은지. 심플하게 생각하면 심플해서 제일 많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 자, 오늘의 마지막, 리얼 마지막은 이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흡수선 색인데 공부하고 나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몰라서 3점짜리 못 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지금 딱 듣고 해결하는 거야. 연속 스펙트럼,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X축, Y축 단위를 보셔야 되는데 파장에 따른 흡수선 빛의 세기를 본 건데 어떻습니까? 막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나와요. 모든 초밥이 잘 나온 거지. 근데 흡수선 스펙트럼 봤더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모든 초밥과 달리 어때요? 막 송송송송 빠져있죠. 특정 파장대가. 그지? 얘가 뭐라는 거예요? 흡수선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아까 위에 이건 뭐예요? 연속 스펙트럼. 얘는 뭐? 흡수선 스펙트럼. 여기서 이 질문 대답을 못해서 엄청 틀려요. 집중해. A 지점과 B 지점 중에 어디가 흡수선의 세기가 센 걸까? 지금은 틀려도 돼요. 안 알려줬으니까. 뭐가 센 거 같아요? A. 왜요? 파장이 짧아서 뭐 다양한 대답이 나오죠. 다 틀렸습니다. 지금 나온 대답. 뭐냐? 내가 예상한 값보다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가 흡수당한 양이잖아요. 이 양을 봐야 돼요. 원래 그래프라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A는 이만큼 깎였죠. B는 덜 깎였죠. 뭐가 더 흡수 많이 당한 거예요? A가 더 많이 당한 거지. 그래서 흡수선의 세기는 람다 A 쪽에 있는 게 훨씬 크다. 이거. 다양한 대답이 나와요. 선생님 저 A가 흡수선이 센 것 같아요. 왜? 물어보잖아요. 파장이 짧아서요. 말도 안 되는 대답이고요. 선생님 B가 큰 것 같은데요. 왜? Y축 높이가 높잖아요. 땡.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뭘 봐야 된다? 원래 이 그래프보다 얼마나 깎였는지.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이게 킬러 개념이 아닌데 이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다음 시간에 배우면은 얘랑 되게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 나와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지금 정리를 해두세요. 요게 무슨 그래프라고요? 무슨 그래프? 연속 스펙트럼? 아니지. 흡수선 스펙트럼이야. 그러면 하나 더 남은 게 뭐였어요? 방출선 스펙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 그치. 좋아요. 이런 식으로 특정 파장대가 뾱뾱뾱뾱 더 센 게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이런 그래프로 그려진다. 됐죠? 자, 지금 여러분 수행평가 때문에 너무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지금 영상 찍어드린 거 찬찬히 보시면 천체에 대한 어떤 기본 베이스 첫 번째 강의는 다 마무리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5분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안녕. 고생했어요. 빠빠.